네,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인 이 농업구조의 변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나라 농업의 발달과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 농업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농업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 있었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농경지는 점차 주택이나 도로, 공장 등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지 면적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이나 교육 환경, 생활 기반 시설들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가 있게 되었죠. 특히 이촌향도는 도시에 일자리가 많고 생활 여건이 좋은 그런 이유 때문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게 되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현재도 이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지 면적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지 이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수준이 사람들이 점점 높아졌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정말 밥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밥 외에 채소나 과일, 그리고 우리가 축산물, 고기 등을 많이 먹죠. 그래서 식량 작물 위주의 곡물 위주의 농업에서 과수나 그리고 채소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상업적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는 점차 블록으로 묶이고 있고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무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1995년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WTO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도 개방되게 되었죠. 또한 현재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해외에서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된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의 가격은 점차 이제 비싸게 여겨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뭐 칠레의 포도라든가 중국 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농가들을 위협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런 세계화 속에서 식량 의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쌀이 만약 전량 수입되고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닥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쌀만은 좀 지키고자 관세화를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쌀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쌀 농가들을 지켜주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의무 수입량이라는 걸 받게 되었어요. 전체 쌀 소비에서 일정 부분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4%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8% 정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아요. 점차 그 소비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농산물이 개방되게 되었죠. 특히 옥수수, 밀과 같이 또 콩 같은 이런 우리가 식량작물의 자급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기껏해야 쌀 정도만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10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듯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가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밥을 먹어주는 게 우리 농가들을 도와주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겠어요.